한희진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목도리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늦은 오후,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작지만 탄탄하게 성장해온 식품회사의 대표로서 그녀의 하루는 항상 분주했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희진의 눈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과자 사세요. 정성껏 만든 수제 과자입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은 작은 상자에 담긴 비닐 포장된 과자들을 파는 중이었어요. 날씨는 영하로 떨어져 있었고 소년의 붉어진 뺨과 코끝이 안쓰러웠죠. 희진은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오버랩되는 듯 했어요. 학생,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서 과자를 팔고 있어? 소년은 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계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벌어야 밥도 사고 약도 살 수 있어요. 희진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세상에, 이런 추위에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망설임 없이 희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과자 전부 살게. 얼마야? 소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전부요? 그래, 전부. 그리고 이제 집에 가.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푹 쉬어야 해. 감기 걸리면 더 큰일 난단다. 희진은 소년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며 상자를 비워 희진에게 과자를 모두 건넸죠. 희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소년이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희진은 조용히 소년이 언급한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몇 번의 전화 끝에 소년의 어머니가 실제로 중병으로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다음 날 희진은 익명으로 소년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그 소년이 과자를 파는 장소에 나타나 모든 과자를 사주는 일을 반복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그 행동은 희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식이 되었죠. 오늘은 어때? 엄마 상태는 좀 나아지고 있니? 희진의 질문에 소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고 계시대요. 그런데 병원비가 갑자기 다 해결됐다고 하시던데 혹시 아세요? 희진은 미소만 지을 뿐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누군가 좋은 일을 했나 보네. 세상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단다. 한 달 후 소년의 어머니는 퇴원했고 희진은 그들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조용히 후원을 이어갔어요. 소년과 어머니는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한 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희진은 그 후에도 가끔 소년을 지켜보곤 했어요. 학교 앞에서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 어머니를 도와 일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는 소년의 모습이 희진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희진의 회사도 성장했죠. 정직함과 품질을 중시하는 그녀의 경영 철학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작은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신제품 라인도 시장 반응이 아주 좋고요. 비서의 보고에 희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화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20해가 흘렀습니다. 한때 길거리에서 과자를 팔던 소녀는 이제 없었고 희진의 회사는 업계에서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녀의 경영 철학은 변함없었죠. 정직함, 품질,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가치들이 회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희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인 창식이 희진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일해온 동반자였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새 생산 라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창식 씨는? 창식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듣네. 병원에서는 좀 쉬라고 하는데. 희진은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건강에 문제라도? 창식은 손을 저으며 답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야. 나이 탓이지 뭐. 그보다 우리 창섭이 요즘 회사 일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 창섭은 창식의 아들로 최근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어요. 희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죠. 창섭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다음 날 창식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어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희진은 친구를 걱정하며 병실을 지켰고 그 사이 회사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장님, 이번 주주총회에서 몇 가지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창섭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의 태도는 겸손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야망이 서려 있었죠. 어떤 안건인가요? 회사의 미래, 방향성에 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진은 창섭의 제안을 듣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곧 그녀의 직감은 맞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장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희진의 오랜 비서인 소영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일이야? 창섭 이사가 주요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쟁사 측 인물들과도 몇 차례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희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이슈가 아니었죠. 배신의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증거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몇몇 임원들이 창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식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의 아들은 회사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주주들의 마음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창섭은 희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상태로는 회사로 복귀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물러나시는 게 어른스러운 판단 아닐까요? 희진은 창섭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권력 찬탈 시도였죠. 창섭 씨, 당신 아버지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궜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키려 한 가치가 무엇인지도요? 창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희진은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희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섰어요.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죠. 물론 더 빠르게 성장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성장보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희진의 진심 어린 연설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미
창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몇몇 주주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희진은 이미 결과를 예감했죠. 그때였어요. 회의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단단한 체격, 그리고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잠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이름은 유민호입니다. 현재 코스모스 그룹의 대표이고요. 오늘 저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섭이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은 우리 주주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한희진 사장님께서 지키려는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요. 이것을 봐주십시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것은 창섭이 경쟁사와 비밀리에 회사 기술 정보를 유출한 증거였죠. 이메일, 회의 녹취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창섭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희진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이건 조작된 거야. 창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재생되자 창섭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는 회의장을 황급히 빠져나갔고 남은 주주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렇게 많은 증거를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한 주주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창섭 씨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그의 통화에서 이 회사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알게 됐죠. 저로서는 한희진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은혜라니, 민호와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주주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희진의 회장직 유지를 승인했고 동시에 민호의 코스모스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긴 회의가 끝나고 희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창섭의 배신, 갑작스러운 민호의 등장, 그리고 그가 말한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희진은 민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에겐 알고 싶은 것이 많았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했나요? 우리 이전에 만난 적 있었나요? 민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20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제가 길거리에서 과자를 팔고 있었죠. 민호의 말에 희진은 숨을 들이켰어요. 설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저는 10살 꼬마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제 과자를 전부 사주셨죠.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의 병원비가 누군가에 의해 납부되었고요. 희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이 남자란 말인가? 그게 저였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도움을 주셨죠. 사장님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희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해 전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준 그 천사 같은 분을 잊지 말라고.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죠.
그리고 창업에 성공해 지금의 코스모스 그룹을 일구게 되었고요. 희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감동적인 재회가 있을 줄이야. 사장님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의 그분이라는 걸 직감했죠. 그 후로 계속 사장님과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는 제가 사장님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의 선행이 저에게 삶을 바꿀 용기를 주었거든요.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희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야.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희진은 따뜻한 희망을 느꼈어요. 한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죠. 이후 희진과 민호는 함께 회사를 더 큰 성장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었어요. 사장님, 새로운 복지재단 설립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민호가 희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죠. 고마워요, 민호 씨. 이 재단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희진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소아암 환자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들은 종종 예전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짓곤 했어요. 20해 전의 그 겨울날 작은 과자, 상자와 함께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어느 날 오후 희진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한 소년이 보였어요. 과자를 파는 모습이었죠. 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장님? 소영이 물었어요. 희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리고 과자도 좀 사야겠어. 거리로 나온 희진은 그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이 과자 전부 살게. 소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희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할 수 있어. 그녀는 지금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희진은 과자를 들고 회사로 돌아가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겨울은 언제나 봄의 시작을 품고 있으니까요.